안녕하세요. 하루본봄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금리 얘기를 좀 하려고 잠시 영상을 켰고요. 제가 금리 얘기를 자주 해서 그런지 앞으로 금리 변화가 어떻게 될 것 같느냐, 그리고 투자를 언제 해야지 좋을 것 같냐, 뭐 이런 문의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의 생각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잠시 영상을 켰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쪽이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부동산을 투자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너무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먼저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는 5%잖아요. 상당히 높은 금리죠. 그래서 앞으로 이 금리가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지난주에 이런 뉴스가 있었죠. SVB 파산, 미국 최종 금리 수준 낮춘다. 이런 말이 있죠. 그동안에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리고 또 빠른 속도로 올렸기 때문에 드디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정말 터질 게 터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실리콘밸리 은행은 굉장히 규모도 크고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리스크가 많아서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0.5%의 금리 인상을 예상했었는데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0.25%의 베이비 스텝을 단행을 했죠. 그리고 이 뉴스의 끝에 보면은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해 시장에서는 5.5%에서 5.75%까지 상단을 열어두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해 3월 시작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제 1년을 지나 물가가 둔화되는 과정에서 신용시장에 잡음을 일으킬 가능성도 커지고 있기에 최종 금리 수준은 시장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멘트가 있죠. 계속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신용시장에서 버티기가 힘든 거죠. 이렇게 돌려막는 것도 힘들고 그 소비도 위축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종 금리를 지난해 12월 FOMC 회의에서 제시한 5.1%를 유지했다라고 써있죠. 이게 거의 이제 상단이라고 보시면 되죠. 파이낸셜 뉴스에 보면은 대출 금리가 일주일간 0.37% 내렸다. 이제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이런 뉴스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금리 얘기를 많이 하냐면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상업용 건물도 담보대출에 금리가 내려가야 이제 부동산이 좀 거래가 되고 활성화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과거 1년 동안 정말 다이나믹한 금리 변동을 겪고 나서 이제는 점점 그 정점에 다다르고 있고 좀 내려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 연준이 금리를 0.25% 인상을 발표하며 금리차가 1.5% 확대됐지만 당분간 이 같은 대출 금리 하락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미 연준의 금리 보폭이 줄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는 4월 열리는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도 당초 예상했던 베이비 스텝 대신에 금리 동결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계속 금리를 올렸었는데 지난번에 베이비 스텝을 하고 이번에 4월에는 드디어 동결을 한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클라이막스는 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패드와치라는 그 수치를 보면은 알 수 있다고 해요.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이는 이 날짜가 FOMC 날짜입니다. 23년 5월 3일 열리는 FOMC에서는 금리를 4.75에서 5% 정도로 다수가 예측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5%인데 23년 5월 3일 날 열리는 이 FOMC에서는 4.75에서 5%로 예측을 하고 그리고 6월 14일 날 열리는 그 FOMC에서는 61%에 해당하는 확률로 4.75에서 5% 그리고 그 다음에 열리는 FOMC에서는 4.5에서 4.75로 예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이 이렇게 점점점 내려가는 금리를 예측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9월 20날 48%에 해당하는 확률로 4.25에서 4.5%로 점점 내려가고 있죠. 지금 5%인데
한 6개월 후에는 이 예상대로라면 4.25%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계속 눌러보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100% 정확하진 않지만 또 요즘에는 너무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또 도이체방크가 위험하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변동을 정말 예측하기가 힘든 시기인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지금 이 상태로 1년만 더 유지가 된다면 더 많은 은행들이 파산하고 더 많은 고통이 따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미국 중앙은행이나 우리나라나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고금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이렇게 은행들이 한두 개씩 쓰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올리지 못하고 베이비 스텝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정점에 다다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는 조금만 더 버티면 이제 금리는 좀 잡힐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여기 파이낸셜 뉴스에서 보면 3%로 떨어진 은행권 대출 금리가 연일 하락세를 걷고 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파산 사태 이후 미국에서도 속도 조절에 나섰고 그래서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83에서 5.92%로 집계됐다. 지난해에 비해서 각각 0.18에서 0.37포인트 내렸다. 점점 내려가고 있죠. 우리는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걸 보고 부동산 투자를 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거는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오면 또 많은 사람이 힘들어지고 소비도 더 줄이게 되고 그러면서 더 이상 물가 상승은 이제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그 국내 시장 금리를 보면 CD 금리나 콜 금리, 국고채 금리, 회사채 이런 게 다 내려가고 있죠. 여기 보시면 주택담보대출에 그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3.53%에서 뭐 여기서 이제 가상금리 더하고 하면 지금은 한 5% 정도 선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점점점 내려가고 있잖아요. 아까 뉴스를 봐도 점점 더 낮아질 것 같고 하니까 이제 이 금리가 가상금리를 포함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전체적인 금리의 이율이 뭐 4% 정도까지 떨어진다면 이제 부동산 가격은 어느 정도 다시 회복세를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점점 내려가고 있다라는 이런 신호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 거냐? 부동산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금리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그 매수 타이밍을 언제 잡아야 될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금리보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공급량과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한 번 더 이 앞에 금리와 연결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